6월 모의고사 공통 4점짜리만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9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위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위치 함수를 갖다 구하겠지. 일단 P의 위치 함수는 적분을 해주면 3분의 1 T 3승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에 원점을 출발하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고, Q의 위치 함수도 마찬가지로 적분을 해주면 2분의 1 T 제곱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얘네들을 연립을 해주니까 딱 봐도 K는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3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이제 10번 문제. 10번 문제에는 뭐 주어진 녀석을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 로그 3의 a, 로그 3의 a라는 녀석을 x라고 갖다 치환을 하고 로그 3의 b라는 녀석을 y라고 갖다 치환을 해주고 싶지. 이런 식으로 갖다 치환을 해주면 이 녀석은 어떻게 갖다 쓸 수가 있을 거냐면 2분의 1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되는 거고,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갖다 쓸 수가 있을 거냐면 x라는 녀석은 8배에 2분의 1 y가 되니까 4y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제 x 자리에 4y를 여기 위에다가 갖다 집어 넣어 주니까 3y가 2가 되는 거고 y는 3분의 2가 되는 거고, x는 3분의 8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네. 근데 이제 문제에서 그 구하라는 게 b분의 a야. 구하라는 게 b분의 a니까 딱 봐도 x랑 y를 뭐 해주고 싶다? 빼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x에서 y를 빼주면 3분의 6이 되니까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로그의 연산에 의해서 로그 3의 b분의 a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b분의 a라는 녀석이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뭐 3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11번 문제. 이게 꼭 필요 충분 조건을 쓰지 않아도 그냥 풀리는 조금 쉬운 문제긴 합니다. 일단 문제를 봤을 때 A는 0일 때 존재한대. 근데 A는 0일 때 얘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거든? 분모가 0으로 가는데도 존재하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겠죠. 분자가 0으로 가니까 우리 FE가 얼마다? 0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제 A는 3일 때 존재하지 않는데, A는 3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요 녀석은 0으로 가지 않죠. 그럼 이제 일단 요 녀석이 0으로 가줘야 되는 거야. 요 녀석이 0으로 가주니까 F3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1차 함수라고 했죠. 1차 함수니까 이 녀석은 기울기가 3이고 x절편이 2니까 3x-6입니다. 4를 갖다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6이 될 거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12번 문제. 뭐 이게 별게 없지. 그냥 뭐 잘 넣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갖다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딱히 특별한 계산이 없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얘가 a고, 얘가 a고, 얘가 ar 제곱이니까 왼쪽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이 a 제곱으로 묶이겠죠. 그다음 이제 1 더하기 r 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r이고 a고 ar이니까 뭐 집어 넣어서 갖다 계산해주면 5에 a제곱 r로 갖다 묶이면서 1 더하기 r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이 뭐가 된다? 20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연립을 할 건데 그 앞에 두 개를 먼저 그 a제곱을 날려서 풀자. a제곱을 날려서 풀면 2r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5r제곱 더하기 5r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r제곱 더하기 5r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연립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r이 마이너스 2거나 3분의 1인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이란 녀석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R이 3분의 1이면 이 녀석이 얼마가 된다? 9분의 10이 된다. 2까지 곱하면 9분의 20이 된다. 근데 20이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A제곱은 얼마가 된다? A제곱은 9가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하라는 건 A제곱에 R의 5승이죠. 이제 9에다가 R의 5승이니까 243분의 1을 갖다 곱해주면 되니까 뭐 27분의 1이죠. 1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13번 문제, 뭐 합답형 문제죠. 합답형 문제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가 g보다 크다. 이제 f1-g1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fg랑 0부터 t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st라는 녀석은 둘러싸인 넓이기 때문에 0부터 t까지 차함수를 정적분하면 되는데 f가 g보다 항상 크대. 그럼 이제 뭐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이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를 보니까 s't가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a래. 뭐 자연스럽게 양변을 미분을 해요. 좌변을 미분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a가 되고, 이제 우변은 ft 마이너스 gt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뭐 f1 빼기 g1이 1이니까 1을 갖다 넣어보겠죠. 1을 갖다 넣어보면 어렵지 않게 스몰 a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요 정도를 보고 이제 보기를 한번 봅시다. 일단 기억을 보니까 a가 1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뭐 a는 2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니은을 보니까 S3을 구하래요. S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저 녀석을 0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3분의 1에 t 3승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갖다 계산하면 되는 거고, 뭐 계산해주면 6이라는 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즉 우리의 S3이 얼마가 된다? S3이 6이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니까
FG랑 마이너스 2랑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요 녀석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고, S4라는 건 요 녀석을 0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는 건데, 걔네들이 똑같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뭐 당연히 그 깡 계산은 아닐 거예요. 깡 계산은 아닐 거고, 뭐 딱 봐도 대칭성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 건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2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축이 1이 될 거고, 뭐 x축은 대충 t축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 2랑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런데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런데 2가 있으면 이 축 밑에, 축 밑이 아니라 이 도형 밑에 의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S4라는 녀석은 0부터 4까지의 넓이거든. 근데 0부터 4까지의 넓이는 이렇게 딱 가니까 쭉쭉쭉 가가지고 여기 0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쪼르르륵 가가지고 여기가 얼마가 되지? 여기가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면 그 대칭성에 의해서 그 두 녀석이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즉 디귿도 맞기 때문에 그 니은 디귿이 되면서 5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뭐 유연석의 실근의 개수가 15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 실근이 좀 겹치면 어떡하지? 일단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당연히 겹치지는 않더라고. 겹치진 않는 거고, 뭐 일단 한번 풀어보면, 일단 유연석을 풉시다. 유연석을 갖다 풀 때는 그냥 코사인 b 파이 x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되는 거고, 저 뒤에 있는 녀석을 풀 때는 어차피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면 되죠. 코사인 b 파이 x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녀석이 총 몇 개가 된다? 15개가 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갖다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얘네가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도 겹치지가 않아요.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얘가 같을 수가 없잖아. 아, 그래서 그는 겹칠 수 없구나. 이제 실근의 개수의 합이 15개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죠? 아, 그러면 이게 어차피 뭐 실근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실근의 개수기 때문에 조금 확대 축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갖다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녀석을 더 확대 축소합시다. 확대 축소해서 코사인 x는 2분의 1을 풀겠다라고 마음을 먹읍시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녀석도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을 풀겠다라고 마음을 먹읍시다. 그때 15개가 된다라는 거죠. 되죠? 그리고 이제 범위는 어차피 자연수비이기 때문에 0부터 x가 어디까지? 2b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갖다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럼 이제 그 요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15개가 되는구나. 자연수비랑 양수 a에 대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갖다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고, 조금 잘 모르겠으면 귀납적으로 조금 시도를 해보겠죠. 그 예를 들어서 b가 1이에요. b가 1이면 0부터 2파이까지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2개입니다. 이제 여기서 13개를 만들라는 건데 당연히 0부터 2파이까지는 가로선을 갖다 그었을 때 최대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 b가 2야. b가 2면 0부터 4파이까지 여기 실근 개수 4개인 거고, 가로선을 그었을 때 최대 실근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11개를 갖다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아, 그래서 뭐 b가 2인 것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문득 또 어떤 생각이 갖다 드냐면, 이게 총 홀수개네?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무조건 실근 개수가 짝수개가 나와. 이제 여기서는 홀수개가 나와야 되는구나. 실근 개수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홀수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아, 극대값 혹은 극소값에 걸려야 되는구나. 근데 지금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무슨 값일 수밖에 없다? 극소값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기납적으로 움직여요. 기납적으로 움직이다가 b가 5가 됐어. b가 5가 되면은 0부터 10파이까지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10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0부터 10파이까지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지? 그 절반인 5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 지금 우리 b는 5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는 2가 된다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7이 되면서 뭐 3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조금 간단한 배경 지식을 조금 소개를 하면은, 이게 만약에 그 b가 a보다 커요. b가 a보다 클 때 a부터 b까지 그 절대값 fx dx 이 녀석이랑 a부터 b까지 fx dx의 전체 절대값 이 녀석이 있으면 이 당연하게도 왼쪽이 더 크거나 같죠. 이게 당연히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건 뭔지 알지? 오케이?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 이게 그 등호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 등호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a부터 b까지 fx의 뭐가 일정하다? 부호가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갖다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요 정도의 그 상식, 이거는 뭐 상식이죠.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뭐 요 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 풀 건데, 가족권을 보니까 원래 이 녀석이 얘보다 크거나 같아. 이 녀석이 얘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달라지는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같아지는 범위는 p가 0 이하, p가 3 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둘이 같아지는 범위는 p가 0 이하 혹은 p가 3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 p가 0 이하거나 p가 3 이상이면
그 P부터 P 더하기 3까지 fx의 부호가 어떻다? 일정하다. 일단 요 정도를 갖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나 조건은 그냥 Q만큼 올린 다음에 뭐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가를 가지고 대충 개형을 한번 유출해 보자. 개형을 유출할 건데 일단 그 쓸 수 있는 걸 써보니까 상수항이 0이래. 상수항이 0이니까 이런데 0이 있으면 여기를 갖다 지나는 거죠. 되죠? 그리고 이제 그 P가 0 이하거나 P가 3 이상일 때 얘네들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P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까? P에다가 0을 갖다 넣어보면 0부터 3까지 부호가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데 왠지 3이 좀 중요해 보여서 3을 갖다 찍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P에다가 3을 갖다 넣어볼까? 어차피 그 등호는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부터 6까지 부호가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6이라는 곳을 갖다 찍어요. 근데 이제 구하라는 걸 보니까 F6의 값이야. F6의 값인데 객관식의 특성상 양수야. 양수기 때문에 이 녀석이 좀 위에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되죠? 그러면 그 요런 식으로 갖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요게 사실 그 3차 함수라고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 평가원에서 그 3차 함수라는 워딩을 쓰잖아요. 뭐 최고차 계수가 양수다 이런 말이 없이 3차 함수라는 워딩을 쓰면은 그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상황이 정답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요 문제를 갖다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이런 식으로 갖다 찍어 놓고 최고차 계수가 일단 음수라고 생각을 했어. 음수라고 생각을 하고 음, 대충 한번 요런 식으로 갖다 그려봤단 말이지. 오케이? 요런 식으로 갖다 그렸더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범위 혹은 이 범위 내에서는 그 부호가 일정해야 되거든. P부터 P 더하기 3까지 부호가 일정해야 되는데 여기 딱 근이 걸리죠. 여기 딱 근이 걸리면서 그럼 이제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갖다 잡아버리면 이렇게 구간 길이 3이 되는 그런 P를 여기서 갖다 잡아버리면 얘네들이 등호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등호를 만족할 수 없으니까 요 모양은 안 되네라는 걸 판단을 했어요. 오케이? 마찬가지 이유로 그 P가 0보다 조금 작아. P가 0보다 조금 작으면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갖다 잡았을 때도 그 부호가 일정해야 되는데 부호가 일정하지 않구나. 이 범위 내에서 부호가 일정해야 되는데 부호가 일정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안 되네. 일단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돼요. 이게 잘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제 0보다 조금 같거나 같을 때도 P부터 P 더하기 3까지를 했을 때 부호가 일정해야 된다고? P부터 P 더하기 3까지 했을 때 부호가 일정하려면 뭔가 좀 이 밑에만 있거나 이 위에만 있어야 되나? 일단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위에만 있으면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수가 없거든. 여기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모양일 수밖에 없다? 요런 모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오케이? 만약에 요런 모양이면 P가 0 이하면 어떻게 그 구간 길이 3짜리를 잡아도 부호가 일정한 거죠. 딱 이제 0까지 딱 일정하죠. 0부터 3까지 부호가 일정한 거고 0보다 조금 커지나 0보다 조금 커지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부호가 일정한 게 갖다 깨져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3 이후는 당연히 부호가 일정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되죠? 즉 fx라는 녀석이 이런 식이구나. 즉 우리 fx라는 녀석의 식을 잡으면 a의 x제곱에 x-3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나 조건을 봐. 나 조건을 보니까 이게 그 q가 0 이하거나 q가 1 이상이면 그 부호가 일정해진다. fx에다가 q를 더한 녀석의 0부터 3까지 부호가 일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되죠? 그러면 뭐 0 이하면 이 녀석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0부터 3까지 부호가 일정해요. 근데 이제 0 이상 근데 1 이상이야. 1 이상인 상황이 딱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y좌표가 얼마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지? 마이너스 1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q에다가 딱 1을 넣는 순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0부터 3까지 부호가 일정해지는 거고 q가 1 이상일 때도 당연히 0부터 3까지 부호가 일정해지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녀석의 극소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넣읍시다. 여기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우리 a는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fx라는 녀석은 4분의 1의 x제곱에 x-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6을 갖다 넣으면 27이 되겠죠. 27이 될 거기 때문에 4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뭐 그다음 뭐 3점짜리는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넘기고 이제 20번 한번 봅시다. 이 빈칸 넣기 문제. 이 빈칸 넣기 문제는 뭐 진짜 꿀이죠. 이해를 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도 문제가 갖다 풀립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래도 문제를 읽기는 해야겠지. 문제를 갖다 읽어보니까 그냥 얘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다. 그리고 이제 알파를 넣은 녀석끼리 베타로서 같다. 이 정도로 갖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알파랑 베타 사이 관계식이 있어. 관계식이 있고 이 녀석의 기울기 m에 대해서 gm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얘랑 얘가
여기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대입을 한 걸로 보여. 대입을 했더니 이런 식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알파 베타 3승은 1이다를 계산하고 있대. 알파 베타 3승은 1이다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갑자기 3알파에서 베타를 뺐대. 뭐 이런 아이디어가 좀 어려운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알아서 해주는 거죠. 아, 3알파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3배에서 요거를 갖다 뺐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알파 베타 3승이 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사실 요거를 따라가지 않아도 이해를 하지 않아도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라는 거 알 수가 있지?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베타는 3알파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베타가 3알파니까 여기가 3알파예요. 즉 우리 간은 얼마가 된다? 간은 3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죠? 아, 그럼 이제 그 베타 4승이 갑자기 M이래. 베타 4승이 M인데 M이 3이에요. 그럼 이제 베타 4승이 3이잖아. 베타 4승이 3이니까 베타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의 4분의 1승인데 그 1, 4분면 위의 점이기 때문에 베타라는 녀석은 3의 4분의 1승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갖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되죠? 그럼 이제 뭐 요로하고 요로하대요. 요로하고 요로해서 결론적으로 GM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갖다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M이 얼마죠? M이 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이 3이에요. 밑이 3이고 그 베타라는 녀석은 3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분모가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이제 분자는 베타니까 3의 4분의 1승입니다. 이 녀석의 결론이 답니다. 즉 다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3의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녀석이 R이 되는 겁니다. 이제 PQR을 곱하래. 지금 P는 3이에요. 이제 Q란 녀석은 3의 4분의 1입니다. 자, 이제 R이란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4에 3의 4분의 1승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다 갖다 곱해주면 요렇게 갖다 지워지죠. 갖다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분의 1승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근데 제곱을 하래. 제곱을 하라고 했으니까 16 곱하기 3이죠.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21번 문제. 이게 그 공통에 나올 줄 몰랐는데 이거는 뭐 미적분 선택자라면 뭐 작년부터 유행하던 그 합성함수 상등식이죠. 합성함수 상등식 문제고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오케이? 뭐 일단은 이해를 해봅시다.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은 그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 거죠. 되죠?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은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식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알파의 최대값이 gt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좌변에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대충 갖다 그려. 대충 갖다 그리고 이제 우변에는 그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대충 갖다 그려. 오케이? 그다음 이제 그 우변에 x자리에 딱 t를 넣어. x자리에 t를 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함수값이 발생이 될 거잖아. 거기를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 가로선을 갖다 그었을 때 이 세 녀석이 그냥 누구인 거지? 이 세 녀석이 알파인 거야. 오케이? 이 세 녀석이 알파인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을 gt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x좌표가 무슨 t가 된다? gt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갖다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죠? 아, 이게 그 합성함수 항등식의 유형인 거고 이런 식으로 gt를 그 이해해가며 GT를 이해하며 GT를 관찰했을 때 T는 3에서만 불연속이고 G3은 1일 때 F를 결정해 이런 식으로 갖다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죠? 그럼 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내가 그 T 값이 아주 작은 수부터 이렇게 움직여. T 값이 아주 작은 수부터 이런 식으로 갖다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제 G라는 녀석은 그때마다 지금 머릿속으로 가로선을 갖다 긋고 있어야 돼요. 그때마다 머릿속으로 가로선을 갖다 긋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어떤 순간이 올 거냐면 요렇게 딱 오잖아. 요렇게 딱 오면은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요 녀석이 GT라고 갖다 인정을 되다가 요렇게 가로선을 갖다 긋는 순간 요 녀석이 GT라고 인정이 돼야 돼. 요 녀석이 GT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갖다 진행이 되는 거냐면 요렇게 해서 여기 빵꾸를 뚫고 여기로 이렇게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GT라는 녀석의 움직임이 요렇게 된다. T 값을 여기까지 지금 움직인 거예요. 오케이? 이제 내가 T값을 더 움직여. T값을 더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딱 닿았다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딱 닿았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점을 찍고 여기까지 지금 움직인 겁니다. 이게 더 움직여. 더 움직이면은 다시 이렇게 내려오죠. 다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딱 여기까지 가잖아. 여기까지 딱 움직여 버리면 다시 여기서 점을 찍고 자 이제 이 뒤를 가잖아. 이 뒤에서 더 움직이잖아. 더 움직이면은 다시 여기서 빵꾸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되죠? 그럼 이제 만약에 그 우변에 있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좌변과 우변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 GT는 불연속인 순간이 몇 번입니까? GT는 불연속인 순간이 두 번이에요. T좌표가 여기일 때 한 번, T좌표가 여기일 때 한 번, 두 번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이게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래.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뭐 눈치를 챘겠지만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일 때만 한 점에서 불연속이 돼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언제냐면 그 이 f라는 녀석의 극소값이랑 이 우변에 있는 2차 함수의 극대값이 일치할 때가 정답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되죠? 뭐 스스로 움직여 봐야 돼요. 근데 뭐 미적 선택자는 이런 게 뭐 작년부터 유행을 했기 때문에 뭐 사설에도 많으니까 조금 연습을 했으면 그냥 눈치를 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F란 녀석이 이렇게 생기고 짜라라란 이렇게 해가지고 우변에 있는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갖다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내가 t 값을 이렇게 쭉 한번 움직일 때 t 값을 이렇게 쭉 한번 움직일 때 그 g라는 녀석을 지금 머릿속으로 딱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빵꾸 뚫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이제 그 불연속인 순간은 t는 3이 유일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t좌표가 얼마가 된다, 여기에 t좌표가 3이 된다. 이제 g3이 1이라고 했으니까 t가 3일 때 가장 큰 근이 1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제 얘를 토대로 뭐 계산만 해주면 되죠. 계산만 해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까요? 일단 fx라는 녀석은 1에서 극수를 가져요. 이제 뭐 f'1은 0이다. 일단 이런 식으로 써 놓을게요. 그 다음 이제 우변에 있는 함수가 t는 3에서 그 값을 가져요. 즉 요 녀석을 미분한 다음에 3을 넣으면 0이라는 거지. 즉 f2' 3, 뭐 2' 기호 알죠? 마이너스 24가 0인가요? 즉 이 녀석이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되죠? 그다음 이제 그 좌변에 x자리, 알파자리 1 넣고 우변에 t자리 3을 넣었을 때 일치해야 됩니다. 이제 f1이라는 녀석은 f'3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갖다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뭐 이제 이렇죠.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였기 때문에 f2'이라는 녀석은 최고차 계수가 6인 1차 함수입니다. 근데 거기에 3 넣어서 24라고 했기 때문에 f2' 녀석은 6x 더하기 6이에요. 적분합니다. 적분해주면 f'이라는 녀석은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적분상수인데 1 넣으면 0이에요. 1 넣으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적분을 하죠. 한 번 더 적분을 해주면 x 3승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에다가 적분상수 c가 되는데 f'3, f'3은 여기 3을 넣으니까 36인가요? 빼기 32 하면 4인가요? 즉 f1이 4가 됩니다. f1이 4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한 게 f2죠. 이제 여기다가 2를 갖다 넣어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2를 갖다 넣어보면 1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거든. 즉 11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22번이죠. 22번이 뭐 수열이 나왔네요. 수열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21번은 내가 볼 때 그냥 미적 문제야. 미적 문제 그 여태까지 미적 기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22번은 내가 봤을 때 그냥 확통 문제야. 그냥 확통을 알면은 그냥 문제가 풀려. 일단 이 수열에 조금 재정 원리 같은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n번째 항 있잖아. n번째 항에서 2n번째 항으로 갈 때 뭐 하겠다? 더하기 1을 하겠다. 근데 어떻게 갈 때? 4n 더하기 1번째 항이나 4n 더하기 3번째 항으로 갈 때는 더하기 얼마를 하겠다? 더하기 4를 하겠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갖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항은 1이고 세 번째 항은 4래. 근데 그 10이 되는 녀석을 갖다 찾으래. 아니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 10이라는 녀석을 첫 번째 항에서 출발을 시킬게. 첫 번째 항에서 출발을 시키면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더하기 1 아니면 더하기 4야. 이제 더하기 1이랑 더하기 4를 조합해서 그 9라는 녀석을 만들라는 거지. 9라는 녀석을 만들 거면 4, 4, 1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아니면 어떻게 될 수 있지? 첫 번째 항에서 출발했을 때 4가 한 번이고 1이 몇 번일 수 있지? 1이 5번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아니면 첫 번째 항에서 출발했을 때 그냥 1이 몇 번일 수 있지? 1이 9번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갖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되죠? 아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갖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첫 번째 항에서 출발을 해서 그 4, 4, 1, 4, 4 그러니까 4를 선택할지 그 4, 4, 1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오케이? 4, 4, 1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 확통 선택자 같은 경우엔 그냥 3팩 나누기 2팩이라고 하면 되죠. 3팩 나누기 2팩이라고 하면 되고 확통을 몰라. 확통을 모르면 그냥 눈으로 세도 되잖아. 눈으로 세도 세 가지잖아. 4, 4, 1을 나열해 주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그 4를 선택할 때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4가 두 번이기 때문에 이게 제곱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4 한 번이랑 1 5번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확통 선택자는 6팩 나누기 5팩. 근데 눈으로 그냥 세도 6개. 그리고 이제 4를 선택할 때는 그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얘는 그냥 한 가지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세 번째 항에서 출발할 수 있죠. 지금 세 번째 항이 4예요. 그러면 이제 4 더하기 이제 6을 더 만드는 거잖아. 6을 더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1이 그냥 6번일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는 한 가지예요. 여기는 3 곱하기 그다음에 이제 2. 그러니까 6가지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더해 주면 돼요. 다 더해주면 그 32가지거든. 그래서 10이 되는 항의 개수는 32개다. 32가 정답이 됩니다. 고생했어요.